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치사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런 국감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재판치사.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치사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재판치사란 말이 신조어인데, 여러분 고문치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재판치사는 재판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 죽는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판치사라고 하는 말이 이 국회에서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살벌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문자 그대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명 상황입니다. 이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재판치사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재판치사가 해당되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재판치사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되는 걸 봐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농담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봐도 심각하고, 이런 대통령이 바로 이런 지경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것이고,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의 최대집 정형외과 의사,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 재판은 임상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관이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실제가 아니죠. 이것은 임상적인 관점에서 의사로서 여기에 지금 소견을 말을 한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살인 재판으로 이렇게 표현한 의사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현재 재판은 요통, 허리, 의학적 허리 통증의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환자에 대한 잔악한 고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고문재판, 살인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고문이고 이건 살인이라고 그렇게 능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용어가 등장하는 게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살벌한지, 살기가 등등한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newsfeed.us,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게 다 벌써 퍼져서 미국에 이리저리 소문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이미지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아주 이 추락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유진 유, 미국의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 분이 한 2, 3주 전에 와서 그런 말을 했죠.
한국의 지금 위신이, 한국의 지금 그 국격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떨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모든 게 다 그냥 뭐 괜찮아, 뭐 활발하게 뭐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본 것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재판치사, 재판받다 죽는다. 뭐 고문 재판, 살인 재판, 어휴, 얼마나 이 살벌한 용어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그 춥다고 하는 그 방에서 지금 홀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여기 징역형을 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 아주 자포자기한 그 상황에서, 장래일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온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가운데 매일매일 이 병으로 말미암아 더 악화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6개월 전까지 대통령이 어떤 분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아주 모질기 짝이 없는 표독스러운 저주, 악담,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현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뭐 사람들은 뭐 감옥 들어갔으니 뭐 다 된 거지 뭐. 새 대통령 뽑았고 뭐 이렇게 뭐. 저는 진짜 두려워합니다. 현 상황이 그렇게 안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매우 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상황이 너무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탄핵 혹은 사기 탄핵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건 대통령 강도질을 당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제 표현입니다. 뭐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실 텐데, 강도질은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불법적으로 뺏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적으로 뺏기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김성태 의원,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네. 안민석 의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이 이제 다 그 폭로가 됐는데, 거기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3년 동안 기획한 뭐 탄핵이 아주 잘 성공적으로 됐다고 축하하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이게 도무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 여당 새누리당 의원이 뭐 그 야당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전화를 도무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 전화 다 그거 이제 어떻게 녹취가 되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완전히 뭐 끝나버릴 그런 문제인데, 탄핵 기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탄핵을 당할 망하면 당해야죠. 뭐 외후 내환의 죄를 졌다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아직도 지금 뭐 검찰이 증인도 세운다고 그러는데, 아니 언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러더니, 그 차고 넘치는 증거로 벌써 단죄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뚜렷한 죄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입니까? 이게 국가적 단위로, 사회적 단위로 이런 일이 자행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획 탄핵을 했다고 그러는데 불법 탄핵이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음모와 거짓말들이 거기 있죠. 대통령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강도질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검찰이니 뭐 언론이니 뭐 특검이니 그리고 헌법재판소니 뭐 국회니 뭐 또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뭐 다 하다가 보니까 협조한 것입니다. 강도질에 뭐 자이든 타이든 협조를 해버린 거예요. 또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그런 다수의 국민들이 또 있습니다. 간단히 좀 짚어보면 JTBC가 작년 10월 24일에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기 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뭐 거짓이 사기니까 사기 보도한 것이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재판법정이나 혹은 그 관계 그 행정기관에서 아직도 이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JTBC 거짓 보도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관계자들이 뭐 전혀 뭐 국정감사에 나오지도 않고 아주 뭐 못 나오게 딱딱 막고 있고 이게 한 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지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뭐 죄도 확정이 되지 않은데 갖다 놓고 그냥 뭐 감옥에다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고 죽을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거짓말하고 거짓 보도한 그 손석희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는 거 한사코 막아요. 국회의원들이. 이게 무슨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무슨 국회가 이 모양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영국이나 미국 혹은 독일이나 프랑스 국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혁명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JTBC의 거짓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거짓 보도를 접한 다음에 진짜 아주 국정을 이건 이렇게 농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Foreign Policy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문 잡지의 그 사진으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제목이 한국 민주주의에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국민들의 이 그냥 그 분노, 어떤 사람은 광기라고 표현하죠. 네. 왜?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이 거짓 보도에 의해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국 언론이 얼마나 허다한 거짓말을 풀어냈습니까? 거짓말 보따리를 얼마나 여기 풀고 저기 풀고 해서 온 사회가 아주 거짓말 아주 그냥 그 사회를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편없는 그런 그 거짓말들 무슨 뭐 대통령이 세월호 그때 무슨 뭐 최태민이 뭐 구술을 했다니 청와대 안에서 뭐 롯데 호텔 뭐 몇 층 뭐 어디에서 뭐 어떤 남자와 뭐 미래를 즐겼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진짜 아주 그냥 오물 이 투성이 이런 거 이게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인도 안 된 걸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다고 아주 한국 언론이 몽땅 다 황색 언론이 돼버린 거짓말 언론이 돼버린 그러니 사회 거울이 돼야 할 언론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회가 완전히 더러워지죠. 그리고 거짓말로 충만하고 거짓말의 악령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광화문 광장이 막 촛불이 막 타오릅니다. 정당한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수단 거짓말로 막 타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일어난 이 촛불 혹은 촛불혁명 이걸 가지고 유엔까지 가서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비양심적인 부도덕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한번 다른 동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허다한 거짓말로 타오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어찌 신성하단 말인가. 여기서 제가 1, 2부로 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거짓말했던 거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30개, 60개를 제가 추렸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주시는 자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자료를 여러분이 사용해 주십시오. 보시고요. 검찰이 어떻습니까?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JTBC의 이 태블릿 같은 거 가지고 얼마나 국민을 기만을 많이 했습니까? 믿어야 될 검찰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국회가 이런 불공정한 검찰의 기소를 가지고 그걸 마치 판결같이 사용해서 불과 JTBC 거짓 보도 나오고 한 달 반 만에 증거도 없이 졸속으로 탄핵을 소추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이게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미국 같은 나라 보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 경우에 2년이나 걸렸고 클린턴 대통령 경우는 4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닉슨이나 클린턴은 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이 검찰 또 이 국회 강도질한 JTBC도 강도질을 한 거죠. 언론 강도질. 거기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도질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강도질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여기서 정말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될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검 어땠습니까? 불공정한 수사 말할 수 없었죠. 특검 역시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아니 그 많다는 증거는 다 어디 갔어요? 하나도 제시를 못하면서 마치 그냥 JTBC가 내놓은 태블릿 PC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 선전하고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다가 지금은 툭 차버리고 그거 깡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또 헌법재판소 불과 탄핵소추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정치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변호인단이 물어보면 여기 형사재판 아니니까 형사재판 하지 마시오 하고서 정치재판을 했는데 얼마나 불공정했습니까? 왜? 증거들 태블릿 PC 이런 거 다 받지 않고 다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따지면 정치재판 가지고 잠깐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정치재판 이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검찰이 그렇게 해놓은 잘못된 불공정한 자료 가지고 이렇게 이 재판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곧 구속이 됐습니다. 3월 31일 날 6개월 동안 구속을 시켰습니다. 구속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철저히 다 지키고 있는데 어딜 도망가요? 증거를 인멸할 경우도 없고 아니 다 여기서 조종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합니까? 증인들 몽땅 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놓고 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씨도 거기에 박 대통령 대통령 강탈 당할 때 그때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책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늘 이 도덕성에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왜? 이 대통령 도적질하는 상황 속에서 틈바구니에 지금 이 대통령 되고 또 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늘 이 도덕성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구속을 연장한다고 그래요? 이유는 기가 막히게 법적 근거가 없는 형편없는 어떻게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판사들이 이 여론에 의해서 인민재판하듯이 혁명재판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뭐 다 이미 그 조사 다 끝난 것들 가지고 무슨 재판 거의 다 핵심 다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또 구속연장을 또 시킨다고 꺼리로 삼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연장 그리고 옥중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4차례씩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대요. 근데 바쁘니까 변호인단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4번을 하면서 한 번에 10시간 이상씩 앉혀서 이 재판을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묵묵히 따라 했어요. 아파서 그게 꾀병입니까? 아파서 못 나간 건데. 박근혜 대통령 아프다 그러면 다 그거 가짜고. 나와 관계된 사람 그때는 다 그건 아픈 거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편견이 심해요. 자, 이 재판부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왔는데 또 잡아가둔다니까. 잡아가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아가두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 뉴스를 쪼다라고 하는 그 조선닷컴에 나오는 그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풀어놓게 되면 집에 가서 결국은 정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오게 되는 다음에 곧 오게 될 지방자치선거에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쪼다해 결론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법치주의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재판하자고 하는 겁니다. 혁명 재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론 재판, 인민 재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재판부에 기대할 게 없다. 이건 소위 시쳇말로 그런 말 하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든가 그런 말이 있는데,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이미 10년, 20년 때릴 그런 모든 그 예단한 것들이 다 느낌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번 일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또 스탠스를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 같은 소시민도 깊이 동감을 합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네. 더 이상 참된 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재판이라는 과정을 빌려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재판, 살인재판, 재판치사 이런 말까지 살벌한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씨가 며칠 전에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당 지금 의원이고 거기에 일전에 대표까지 했었고,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국민을 모독해도 되나요? 의원님. 아니, 이렇게 다른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모독을 해도 됩니까? 정말 표독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주 모독적인 그런 말입니다. 아주 분열을 자극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정규재, 조갑재 이 두 분 보수 논평가로 가장 유명한 분들 가운데 두세 손가락에 꼽는 분들인데,
정규제 성명서라고 하는 데서 박근혜와 이재용은 무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조갑재 대표는 광화문 광장의 광기, 미친 기운이죠. 그 앞에 홀로 선 박근혜. 둘 다 이 제목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 김진태 의원, 이건 재판치사입니다. 재판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최대집 의사는 고문재판, 살인재판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김진태 씨,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규제, 조갑제, 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굽니까? 이분들이. 아니,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국회의원이 함부로 말해도 됩니까? 어쩌자고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 국회가 말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국회의원들 싸움하는 거 보면 뭐 국감장하고 그러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엉터리 없는 말은 없습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나라를 세운 네이션 빌딩 제너레이션입니다. 산업화의 주역들이고 피와 땀을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이 모습을 위해서 나라에 아주 그냥 정말 거름이 됐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 박지원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함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들의 녹을 받으면서, 그들이 주는 그 세금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말입니까? 이야, 참 무서운 그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네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놓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뿐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아주 그 발언입니다. 이건 망언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국제법무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국제법무팀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지원 씨의, 보니까 박씨인데, 박근혜 씨도 박씨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몰 찰 수가 있나? 자,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에 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거 외국 사람이 한 얘기 아닙니까? 외국 사람이 얘기했는데 왜 얘기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외국인, 어떤 뭐 개인 변호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자기 어떤 개인 어떤 그런 그 편견을 얘기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국제적인 기준을 얘기하면 귀를 기울여야죠. 자, 여기 보면 남한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위한 국제법무팀은 서울에 있는 사실심 법정 1심이죠. 그녀의 구금을 6개월 더 연장한 것에 대해 경악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경악한다. 뭐 과장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네.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전문가, 국제법 전문가, 영국 왕실 변호사, 퀸스 카운슬에 속한 베테랑 세계적인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서 과장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논리를 바르게 세우는데 왜 과장을 해요? 약점 잡히게.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거 김세현 부장판사한테, 그 함께하는 판사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에 한 얘기입니다.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문재인 행정부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제법 기준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예외입니다. 구금 그렇게 하는 것은.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아직 뭐 이 박 대통령 경우 죄가 뭐 책정된 죄가 없어요. 혐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런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만 명령돼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만 명령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 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입증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법률적 근거라고 박 대통령을 또 6개월 구속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 자신만만합니다. 국제법정에 서면. 왜요? 자기들은 국제법 표준을 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무부 무슨 얘기를 갖다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 국제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여기는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국내 자기들끼리 통하고 다 하지만은 국제 어디 그렇게 합니까? 무대가 바뀐 거예요. 기대합니다. 예, 공정한 그 판결이 나기를.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조건적인 석방 혹은 가택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 조건적으로 석방할 수 있고 가택연금을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법정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한국 법정은 김세윤 판사 잘 들으세요. 지나치게 가혹한 지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병들고 연약하다. 그녀는 박 대통령은 구금 없이 갇히지 않고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뭐 그 구치소 내에 뭐 의료진이 있고 무슨 뭐 가서 뭐 진료를 받고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 그 삼성병원 혹은 뭐 세브란스 병원 혹은 뭐 현대아산병원 이런 거기에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이런 조건 속에서 그 에디슨 병 같은 아주 그 굉장히 희귀한 그 이 신장 위에 부신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 위험한 병인데 이런 그 의학적 치료를 거기서 해야죠. 왜 구치소 안에서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될 말을 해야죠. 법무부가 그거 가지고서는 뭐 얘기하려고 그래. 말 내놓지도 마세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금 연장은 선고가 없는 시점에서 특별히 징벌적이다. 벌써 죄의 벌을 내리고 있어요. 죄가 정해지지도 않는데 죄의 벌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법치주의 원칙과 반하는 것입니까? 이게 형평재판이고 이게 인민재판이고 이게 또한 여론재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법정은 아직 피고 측 주장을 다 듣지 못했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벌을 내려요? 로드니 딕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은 재판을 받는 동안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박 씨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이게 유엔에 지금 가져와서 하는 말입니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게 해야 한다. 유엔은. 남한의 정보당국은 남한은 오래 지속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건적 석방을 부여할 의미가 있다. 조건적으로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호세이니언, 미셔너 호세이니언, 이 MH그룹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죠. 현재의 사법제도에 의한, 한국의 사법제도에 의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리 혹은 부적절한 처리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참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네.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인가 아닌가, 인권을 유린하는가 침해하는가 아닌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꼼짝없이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이 무대에 올라서 국제적인 판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재판을 이렇게 가택연금 뭐 조건적 석방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가택연금, 그 정도 손해까지 이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분들의 MH그룹의 국제법률인들의 지금 책임입니다. 저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한국이라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 나서까지도 화장을 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아웅하겠습니까? 눈 감고 아웅 이게 되겠습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그러고도 안 하면 진짜 이건 세계 앞에 진짜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문재인 정부 아주 그냥 평가가 아주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정권이 아주 그냥 위험에 처하고, 그것 때문에 정권의 생명이 빨리 다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론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벌써 세계 여론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한국의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하와이 가서 이 허커비 주지사를 만난 것도 벌써 여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신문을 통해 CNN을 통해서 이런 다 들었어요, 그분들이. 대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을 아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더 잘한다고 그러죠. 왜? 다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다 받기 때문에. 유진유, 미국의 지금 공화당 아주 중진, 그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것입니다. 가택연금에서 재판한다고요? 전 공정한 재판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해발 마이너스 300,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좀 높은, 좀 자그마한 산이고요. 쭉 내려갑니다. 거기가 산길을 내려가니까 아주 황량하고, 여기 지금 보이신 이런 상황입니다. 강도가 이제 출연해서 사람들을 물건도 뺏고 강도질하고 그런 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 옆에는 또 사해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참 이게 나쁜 놈들 아닙니까? 물건만 뺏으면 되는 거지. 거의 죽여버려요. 이 살인자들 아닙니까? 살인 강도 아닙니까? 거의. 살인 미수에 된 이 강도들. 아주 나쁜 이 강도들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제사장은 성직자입니다. 유대의 성직자. 유대교의 목사라 할까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거반 죽게 된 그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옷 다 뺏기고 물건 다 뺏기고, 그를 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피하여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은 누구냐면 이 제사장을 배출할 수 있는, 이 성직자를 배출할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한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배출할 수 있는 이 지파. 이 레위인, 이 사람도 앞으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가다가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니, 다 죽었어.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이제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이 사람 돕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놔두면 죽는데, 이걸 보고 아이고 하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나도 이거 저 강도, 저 나쁜 놈들한테 맞아 죽지 않을까 하고서는 이제 그냥 도망을 지금 가듯이 피하여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비인도적이고, 얼마나 양심이 무뎌져 있고, 얼마나 긍휼이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땅에서 좀 북쪽에 있는, 거기는 외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혼혈된, 그래서 아주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아주 개가치역이었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혼혈 유대인,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봤습니다. 피를 흘리고 도만이 좀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죠. 시간 지났으니까. 앞에 둘 제사장 그냥 꽁무니 빼고, 또 뭐 레위인 가다가 또 꽁무니 또 빼고. 매일 아닌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보고 주위 보고, 야 이거 나도 맞아 죽지 않겠나 이 강도들한테,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옛날에 그 뭐 의약품 같은 거죠. 그 상처에 모진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그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내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뭐 그다음에 여관이겠죠. 지금 호텔 같은, 지금 뭐 병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리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굿 사마리탄, 굿 사마리탄스. 얼마나 다릅니까? 앞선 사람들 그냥 자기 어떤 그 안전 때문에 그냥 도망가기 바빴고, 이 사람은 위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이 상처에 이런 그 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주막으로, 지금 얘기하면 병원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자기 돈을 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이거 가지고 비용이 안 되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는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갔다가 놔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룻밤을 자면서 돌보아 주었고, 필요한 비용을 내주었고, 또 내가 올 때 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야,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전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상종하지도 않은 개처럼 여기는 그 참 아주 사이가 나쁠 대로 나쁜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 선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말씀 조금 읽으면, 네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선한 사마리아인 보고 이러지 말고, 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네. 특별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대통령 강도질을 당하고, 그뿐 아니라 뭐 거반 죽이고 지금도 죽이려고 둘러싸고 말이죠. 으르렁대는 늑대들처럼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아주 피를 보려고 하는 그 늑대 그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조갑재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아주 이 군중의 광기 앞에 홀로 서 있는, 또 그 유영하 변호사의 표현에 빌리면 살기가 등등한 허벌판 같은 이 법정에 이 대통령을 혼자 남기고 떠나는 그 말을 소회를 거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매맞고 강도에게 의식불성이 되고 피가 흐르고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를 살려낸 것처럼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애국 해외 동포들, 여기 미국 또 일본 뿐이겠습니까? 캐나다, 그리고 독일, 또 유럽의 각국, 또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심지어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계속 연락도 하시고, 애국 선교사님이 러시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계시더라고요. 또 파란 눈의 주인공 허커비 주지사라고 정치적으로 하지만 또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허커비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정치인 같으면 듣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따르는 일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에서 얼마나 곤란한 처지고 얼마나 불리한 처지고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처지인지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감각에 아주 그냥 그거 따라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약속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커비 목사님, 주지사님, 이분은 그 미국 전역의 50개 주의 주지사들 협회의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뭐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가서 기록을 보세요.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세요. 이게 바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에 대해서 다 권력이 추락한 그 대통령, 그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이런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당신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 한 분일 수 있고, 또 아니라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 겨울을 나는데 추워하기 때문에 따뜻한 그런 그 외투를 선물하려고 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대통령을 여러분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이 국제재판에 하는 그 국제 변호사들이 있고, 그건 법정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변호인들이 없지만 우리 전에 변호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은 다 법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하나로서 저도 자원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반공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물심양면으로 특별히 겨울 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좀 생각하시고 또 함께 의논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하시는가? 구출 여론이 세계적으로 미국과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메시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계, 언론계, 기독교계, 뭐 이런 여러 문화계 구출 여론이 막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주 immediate release, MH그룹에 이 나오는 진술처럼 즉각 석방되도록, 뭐 가택연금이 되거나 뭐 조건부 석방이 되거나 하여튼 즉각적으로 빨리 석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옥중에 있는 동안에 건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악화됩니다. 건강의 보존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옥중 생활에 있을 때 필요가 많습니다. 그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많은 시간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철야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판을 제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뭐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뭐 정치적인 망명을 그 박근혜가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 사람을 써가지고 저렇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박 대통령하고 한마디 얘기한 적도 없었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놔둬서는 제대로 재판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뭐 제일 강대국이니까 또 요양시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미국으로 가서 요양할 수 있도록 제 생각입니다만 다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함께 그렇게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명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제가 들으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한 얘기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망명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가 먼저 그 필요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박 대통령이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치하는 일에 어렵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리 그냥 망명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게 아니죠. 네. 짓밟고 아주 그냥 죽이는 데까지 그냥 진짜 아주 그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 보내려고 하고 또 미국에서 그 망명을 받아줘야 되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동의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의가 세워지도록, 명예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명예를 먹고 살아온 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결혼했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보람, 기쁨, 즐거움,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뭐 국정농단 했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명예를 땅에 팽개치게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명예가 나중에 높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함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을, 보호를, 그 능력을, 위로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본질상 하나님 거룩하신 피입니다. 거룩하신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속죄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 두어 분이 이렇게 댓글에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오늘 같은 때는 정말 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믿으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낭자하게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갚아버리셨습니다. 대속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는, 또 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주위에 열심히 나눠주신다고 댓글에 쓰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것뿐 아니라, 네,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유통을 시켜야죠. 네,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피땀 흘려 얻은 이 재정을 헌금으로 이 재정 후원을 위해서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정보를 써서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도 제가 페이펠 이 정보를 못 가져져 왔는데 다음번에 제가 꼭 잊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 여기 들어오셔서 왼쪽에 맨 아래 있는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가 거기 들어있어서 우리 함께 이 사역을, 이 의로운 일을 함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일에 나서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